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31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도입 이후 최고 단계로 격상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지낸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 연결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좀 무섭다고 느낄 만큼 가파른데요. 네. 당분간 이렇게 최다 기록을 경신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앞으로 유행이 확산할 것인지 통제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는 이동량 증가, 또 하나가 이제 백신 접종인데요. 네. 지난 5, 6월 동안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이동량이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행이 좀 확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몇 달간 유행이 확산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재생산 지수가 일전으로 유지해 왔는데 네. 그게 이제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그걸 이제 보완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한 0.99였던 이 재생산 지수가 갑자기 1주 전에 1.2로 이제 유행이 확산하는 걸로 확 올라갔는데, 네. 이제 여기 이제 새로운 변수가 이제 들어온 게 어찌 보면 인도발 델타 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빨리 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이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은 지금 당장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이제 최대한 유행을 억제하고 시간을 벌어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돼서 작동하기 전까지는 사실 지금 유행이 통제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달 말에 2-3천 명대를 기록한다 이런 전망이 지금 확실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정부가 사실은 2주 동안 4단계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좀 주말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빠른 결정을 내렸어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이제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지난 5월, 6월 동안 이게 비수도권 막론하고 이동량 증가에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겠지만, 네.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나 백신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좀 경각심을 좀 감소하게 받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 3일째 이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실 제가 보기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경각심이 상당히 다시 올라갔는데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아직 충족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이 수준을 올리게 되면 보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델타 변이가 아무리 1명이 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한 명이 한 명도 안 만나면 사실 아무도 감염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사실 유행은 소멸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신천지 대구 유행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이동량이 40% 감소하고 유행이 급격히 소멸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경각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신천지발 집단 감염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차례 우리가 파고를 넘었잖아요. 근데 네. 이전에도 1,000명대 나왔을 때 그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를 들면 병상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사망률이 올라갔다든가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번에 숫자는 더 많이 나왔는데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어떤 체감적인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지금 과거에는 이제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이전이었기 때문에 네. 중증 환자 사망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사실 병상 부족,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보시는 병상 부족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위기까지도 이제 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제 중환자가 많지 않고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좀 실감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한 부분은 맞는데 이제 그 확진자 수가 이제 더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의료 시스템이 부하가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예전보다 가벼운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이제 뭐 사적 모임은 6시 이전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허용되고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고 뭐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혼식 장례식 등도 사실 친족만 참석이 가능한 뭐 어찌 보면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좀 강력한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면 과연 언제쯤 이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제 확진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길어봐야 한 2주 정도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무증상 확진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사회활동이 활발해졌었는데요. 만약에 전 국민이 2주 정도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조심을 한다 그러면 확진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감염시키지 못하고 소멸돼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바이러스 전체 총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되고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2주 정도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의외로 2주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중으로라도 효과가 나타나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기 학생들이 시작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처럼 수도권에 만약에 확진자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전면 등교는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경우도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 수준을 가지고 코로나19를 막아내야 되는데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사실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교사분들이 통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12세 이상 접종이 가능한 백신, 화이자 백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최대한 우선적으로 좀 접종을 시행한 이후에 그런 접종 완료자가 많아진 이후에 이제 등교하는 게 보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전면 등교를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벌써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역학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학조사관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중대본에서 한 108명을 지원받기로 하는 등 지금 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지내셨잖아요.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지금 역학조사관 숫자도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한데 예를 들면 지금의 한 백화점 예를 봐도 원래는 정밀 역학조사를 통해서 밀접 접촉자랑 단순 접촉자를 분류하고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시키고 단순 접촉자는 능동 감시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역학조사의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백화점에 방문한 사람 전체 다를 검사를 받으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역학조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QR코드 체크를 하도록 만들든지 동선 체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역학조사관 인력도 당연히 필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검사를 냈을 때 검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검사 역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갖추어져야지만 좀 보다 역학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즉시 입원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180개밖에 없다고 해요. 이 병상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병상이라기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진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격리소에 지금 가깝습니다. 네. 치료를 실질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주 젊은 층의 무증상 감염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택격리라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줌 같은 것들을 이용한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원격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확진자의 한 40% 정도를 20, 30대 젊은 층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방역당국은 20, 30대 접종은 예정대로 8월 중순 이후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생명보다 뭐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고령층과 그 기저질환자들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지금 50대 이하의 뭐 전 연령 접종이 시작이 될 때에는 뭐 예를 들면 더 위험이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종 우선순위를 그 젊은 층에서도 이렇게 좀 순서를 가려야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델타 변이에 특화한 백신 부스터샷을 개발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2번 맞는 백신의 경우에 접종을 완료했을 때 변이 막는 효과가 95%에 달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고요. 오늘 방역당국이 지금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연구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부스터샷이 언제쯤부터 필요한 것인지 과연 해도 되는 것인지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결국 부스터샷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시기가 문제고요. 네.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부스터샷을 기존의 백신을 세 번째 접종에서 항체 효과를 그냥 올리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의 맞춤형 백신을 새로 만들어서 그걸 접종할 거냐, 이런 부분을 지금 결정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요. 네. 결국 부스터샷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부스터샷, 그럼 지금 이제 2차 접종까지도 못한 상황인데 2차 접종 다 끝나고 난 다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지금 항체가 지금 한 1년 정도 가까이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알려져는 있는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또 그런 항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예전하고 비해서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 아마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그리고 호피디의 언박싱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